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리플의 재판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뭐가 호재, 그쵸? 이 호재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7월 달이죠. 이 7월 달에 블랙록의 ETF 신청 가능성에 이어서 미국의 SEC 또한 리플 솔라나를 담은 종합 ETF 승인에 임박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7월 XRP ETF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점인데, 이러한 기대감 덕분에 최근에 블랙록뿐만이 아니라 골드만삭스도 보이지 않게 투자했던 모습들이 뭐가 포착이 되었고요. 최근에는 가상자산 규제를 정의하는 주요 법안의 틀을 선보일 계획이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리플을 미국 연준 결제 시스템의 채택과 ETF와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도 긍정적이게 제도권 진입에 대한 방향성이 보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미 SEC 리플과 솔라나 담은 종합 ETF에 대한 승인이 임박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부터가 정말 본격적인 시작이죠. 이 시작을 알리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는데, 이 SEC의 리플과 솔라나를 담은 종합 ETF 승인이 임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ETF 전문가 네이트 지라시가 그레이스케일의 GDLC ETF에 대한 SEC 최종 결정 시한이 도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GDLC ETF는 여러 주요 가상자산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 추종형 상품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에이다 등 주요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이트 지라시는 해당 상품이 높은 확률로 승인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그래서 GDLC 승인이 이뤄질 경우 이에 포함된 개별 가상자산의 현물 ETF 승인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이 블랙록이 7월에, 그쵸? 이 7월에 XRP ETF를 신청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블랙록, 이 블랙록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바로 운용자산을 얼마요? 1경 5천조 원을 움직이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넘버원이라 말씀드렸죠. 가장 큰 자산 운용사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러한 블랙록이 SEC의 ETF를, 그쵸? 이 ETF를 신청하게 된다라면 승인 확률이 무려 99%입니다, 여러분들. 99%에 가까운 승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ETF를 신청하게 된다라면 바로 승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봐봐요. 승인 전적만 보더라도 577전 576승. 그러니까 한 번 빼고는 다 어떻게 됐다? 승인이 됐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블랙록이 7월에 XRP ETF를 신청할 거라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리플랩스와 그리고 SEC 간의 오랜 법적 분쟁이 종착점에 맞이했다. 그래서 리플이 SEC 대응 항소를 공식적으로 철회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역사적 소송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법적 분쟁 종결로 XRP에 기반한 상장 기술 펀드 ETF죠. 신청서가 7월에 새롭게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분석 플랫폼은 XRP가 주요 암호화폐 중에 완전한 규제 명확성을 갖춘 유일한 토큰이라면서 관련 ETF 서류 제출이 올해 7월에 이루어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ETF 스토어의 네이트 게라시 대표 역시 7월 ETF 승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번 법적 분쟁 종료가 현물 ETF와 블랙록과 같은 자산 운용 대기업들의 XRP 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리플의 브레이드 갈링 하우스, 그러니까 리플의 최고 경영자는 이번 장을 완전히 닫는다라며 법적 분쟁 종결을 확인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거죠. 이 발언 직후에 이제 XRP 가격이 상승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시장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현재 롱 포지션이 이제 과도하게 몰리고 있다며 시장 과열 가능성에 경고를 하고 있지만, 이는 뭐다? 단기적인 변동성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전망은 뭐다?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7월이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은 XRP 현물 ETF에 집중이 되고 있고, 만약에 이제 블랙록의 ETF 신청이 현실화가 된다라면 XRP는 규제 불확실성의 상징에서 이 월가 투자자들의 새로운 관심 대상으로 탈바꿈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관점인 거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리플 지지 변호사가 IPO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장만 좋으면 당장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리플 지지자로 유명한 존 디튼 변호사가 리플의 기업 공개, 즉 IPO 가능성을 다시 제기를 하고 있고요. 현 시장 상황에서 시가총액 1000억 달러 달성이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존 디튼은 최근에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서클의 주가가 상장 이후에 600%가 넘게 급등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리플이 상장이 나설 경우에 유사한 시장 반응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하고 있어요. 현재 서클의 시가총액은 662억 달러로 이들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USDC의 시가총액은 613억 달러 뛰어넘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서클의 가치가 600달러 이상으로 인정받는다라면 리플은 엑스RP 보유량과 글로벌 인프라를 고려했을 때 1000억 달러 상장 가치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이렇게 근거 없이 그냥 마냥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뭐예요, 여러분들? 데이터. 그쵸? 이 명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1000억 달러, 이 1000억 달러라는 수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보여지는 관점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 떨어지면 계속해서 사면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계속해서 매수하면 돼요. 매수하면 되고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반복만 하고 있으면 분명 우리의 시드가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3,000원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뭘 해야 된다? 우리는 매수를 이어가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관점은 자, 요렇게 모양을 만들어 가면서 지금 다시 한번 이 넥라인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터져 줄 것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3,250원짜리 돌파 여부를 확인하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관점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3,000원짜리 아래로 계속 떨어지게 된다라면 저희 관점은 똑같아요. 계속 유효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이 3,000 아래에서의 매수는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제 이번에도 3,250원짜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꼬꾸라지게 된다라면 이번에는 이 꼬리 구간이죠. 2,500원짜리까지 쌍바닥 리테스트를 하러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매수로 계속해서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